전 최근에는 톰빅슨 조명인 것 같아요.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정도 가격이면 좀 더 좋은 배터리 같은 거나 칩셋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품 자체만 원가로 봤을 때에는 좀 아쉽긴 아쉽다. 빠른 속도로 깜빡이기 때문에 눈에 좀 피로도를 많이 줄 수 있고요. 눈높이에 직접적으로 닿는 조명일수록 좀 그런 것들을 피하는 조명. 안녕하세요, 듀얼러스입니다. 오늘은 조명과 관련하여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아 컴퍼니에서 생산이랑 수출을 맡고 있는 김대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아 컴퍼니 대표 고소영이고요. 모아 컴퍼니는 디자인 소형 전자제품 만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지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이 라이트하우스 조명이 주력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직접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이제 판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램프라 봐주시면 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로 지금 선보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명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조명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제가 좀 소유하고 싶은 디자인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부분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단도직입적으로 좋은 조명이란 어떤 건가요? 너무 단도직입적이라 계속 생각나는 조명일 것 같다는 생각? 좀 빈번히 사용하고 싶은 느낌이랄까요?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좀 켜고 싶은 느낌의 조명? 손이 자주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품 자체에 호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조명 켰을 때 조명이 주는 무드가 기억에 남기 때문에 계속 손에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상황이 됐을 때 생각나는 그게 정말 저는 좋은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보통의 대중들이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면서도 그게 디자인적으로 이게 누가 만들었다라는 오리지널리티가 명확하게 있는 제품.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면 금액대가 점차 올라가잖아요. 굿, 베터, 베스트라는 프레임 안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굿에 해당되는 상품들은 이게 어디에서 온지는 모르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 베스트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고가를 형성하면서 역사의 가치를 인정받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러에 해당하는 포지션이 저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면서도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명도 뭔가 베스트까지 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딱 배럴 정도의 포지션이 좋은 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디올도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조명 쪽은 과연 잘 생산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이 조명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가 사게 되는 걸까? 상품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생산이 들어가고 검수를 해서 이제 판매 전에 패키징까지 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은 똑같을 것 같다고 보고요. 저희는 저희가 하는 방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R&D를 위해서 다른 조명들을 좀 많이 해체해보기도 하고 뜯어보기도 하는데 사실 놀라기도 해요. 저희보다 더 비싼 가격대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꽤나 많은데 그 정도 가격이면 좀 더 좋은 배터리 같은 거나 칩셋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PCB가 조그맣고 배터리가 작고 그런 제품들도 좀 보이긴 해서 물론 뭐 마케팅적인 면이나 홍보적인 면에서 더 많은 가치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품 자체만 원가로 봤을 때에는 좀 아쉽긴 아쉽다. 모아에서는 제품 자체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 버튼의 이제 감도를 위해서 저희가 좀 칩을 변경을 하는 걸 최근에 한번 테스트를 했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네임 어느 정도 음각으로 파는 게 예쁠 것인지, 그리고 위에 광원 부분이 저희는 작기 때문에 초반에 소재랑 지금 소재랑은 또 다르거든요. 누를 때 손이랑의 공유를 좀 맞추기 위해서 한 스쿱 정도 이렇게 팠어요. 램프를 끄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찾아서 끌 수도 있잖아요. 버튼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촉감적인 부분에서도 이 버튼이 딱 걸릴 수 있게끔 한번 스쿱을 넣어준 것도 있고요. 케이블이 넣어져 있는 모습이 조금 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안쪽으로 숨기고 이런 디테일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진짜 다 고민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체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한 디테일 같은 것들을 느끼려면 소비자가 어느 정도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느낄 확률이 높잖아요. 네.
디자인적으로 딱 끌리는 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소비를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하지는 않잖아요. 구매를 하고 후회할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발광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던가 요즘은 온라인 구매가 많잖아요. 그쵸. 켰을 때 생각했던 색온도랑 좀 다른 부분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고, 충전을 작게 하는 것 자체가 제품에 손이 안 가게 하는 부분 중에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터리 용량 같은 것도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이즈의 조명이 어떤 건지를 보고서 통과를 하게 되면 대부분 좀 실패하는 조명을 고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구매라서 숫자를 보지 않고 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조명을 받았는데 조명이 너무 크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수도를 좀 잘 확인을 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인증이 잘 되어 있는 조명인지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LED의 경우에도 플리커 프리를 쓰는 LED가 아무래도 눈에도 더 좋기 때문에 플리커는 말 그대로 깜빡이다라는 뜻이라서 좀 저렴하게 만들어진 제품 혹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품일수록 이 플리커 현상이 발생을 해서 육안으로는 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비디오로 조명을 찍게 되면 깜빡임 현상이 있는 조명들이 있을 거예요. 플리커 현상이 있는 제품은 어떤 게 안 좋은 거예요? 저희가 육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깜빡이기 때문에 눈에 좀 피로도를 많이 줄 수 있고요. 눈높이에 직접적으로 닿는 조명일수록 좀 그런 것들을 피하는 조명. 조명도 사실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비쌀까? 과연 이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디올 사태에 대해서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품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가치를 보통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할 때 장인정신이라든지 이게 진짜 연구에 의한 결과물이다 라는 것들, 브랜드마다 내세우고 있는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조명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정 소재나 테크닉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오래 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플로스라든지 아르테미테 같은 조명들은 그 빛의 투과도라든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조도를 사용해야 되는지 혹은 사람의 눈에 닿을 때 어떤 변화를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오래 해왔고, 소비자들이 이런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헤리티지를 인정해서 가격을 기꺼이 지불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는 전 최근에는 톰빅슨 조명인 것 같아요. 최근에 출시한 무선 조명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봤을 때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도 연구를 되게 많이 하지만 하나의 소재로 제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톰빅슨 제품은 심지어 하나도 두 개도 아닌 3개 이상의 어떤 완전히 전혀 다른 소재들을 믹스해가지고 이 조명 하나를 완성하는 정도의 퀄리티? 원가가 어떻다라는 측면보다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가치를 인정받는 어떤 헤리티지가 충분히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이 뒷받침된 좀 아트피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트피스이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소비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충분히 되는, 그래서 조명에는 어떤 패션 브랜드랑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헤리티지들이 좀 인정받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동차 이런 쪽이랑 좀 더 비슷하죠. 네네, 유사한 것 같아요. 반대로 넘어가서 가장 가성비 브랜드로 이케아가 네. 있잖아요. 가격 대비 품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의견이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케아만큼 품질 좋은 제품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네. 대중성을 갖추기 위해서 막 많이 찍어내고 저렴하기 때문에 뭔가 품질적인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좀 추론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막상 이 가격대의 프로덕트들을 쭉 줄 세워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케아만큼 좀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맞춰서 생산할 수 있을까? 이 생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좀 퀄리티가 되게 높다. 카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마켓비 같은 브랜드가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대놓고 디자인 카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에 좀 놀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제 지인도 그냥 예쁜데 금액이 괜찮아서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 짝퉁이었다. 그만큼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사람의 평균 소득이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꾸밈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 좋은 가구인지에 대한 거를
눈으로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하고 싶었던 니즈랑 좀 비슷한 부분에서 레플리카를 사기 시작하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내가 이거에 대한 디자인을 알고 있긴 한데 내 생활에서의 가치가 그만큼은 아닐 수는 있잖아요. 시장을 봤을 때 너무 당연하게끔 그게 팔리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비슷한 관점인데요. 음악 서비스를 좀 생각을 저희 내부에서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음원이라는 것들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다소 희미했어서 다운받아가지고 듣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 최근에는 음원도 돈을 주고 듣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소비자 의식도 함께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어떤 내가 본 이 상품에 대해서 오리지널을 알 수 있게 되는 어떤 시스템, 혹은 이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치르는 시스템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분들도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지하실 수 있고. 최근에 본 그 유튜브 중에서 이 레플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전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가지고, 진품을 파는 브랜드들이 왜 이 카피 제품들을 소송을 안 하고 그대로 둘까? 이거를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오히려 보는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스토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레플리카를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언젠가 소득이 증가하면 진짜를 찾게 될 것이다. 어차피 시장 타겟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있다고 해서 시장에 타격을 받지 않는다 라는 것도 저는 논리적으로 말이 됐던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미지 컷들을 많이 만드시니까 조명 연출도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서 조명을 이렇게 두면은 좀 예쁘게 연출이 가능하다. 이건 있죠. 아무래도 한국 분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실패를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하실 때 화이트 기반으로 하신다든지 혹은 베이지 톤으로 다 맞추신다든지, 큰 가구의 경우에는 쓰는 수명 기간이나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뉴트럴한 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조명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는 공간에서는 하나의 액세서리나 포인트로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컬러감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해보셔도 부담이 덜 하실 것 같고, 컬러를 과감히 사용해봐라. 네,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인 것 같다. 이 조명이라는 걸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시는 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이 꺼져 있을 때 이 공간에서 진짜로 공간을 차지하는 액세서리 정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액세서리가 포인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액세서리를 좀 덜 보이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르시는 건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믹스 매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인테리어 팁이 될 것 같아요. 높이가 다른 여러 개의 조명들을 믹스해서 사용한다든지,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뭐 스탠드라든지 독서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런 특성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스탠드 조명을 같이 사용해서 꾸민다든지 인테리어를 꾸미는 조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조명. 우리 거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떠오르던 건 TGO 조명. 그게 72년도에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란 나라에서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타임리스하게 디자인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뽑게 되었고, 아르테미데 조명들이 지금까지 왜 사랑을 받는지를 생각했을 때 디자인적인 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면에서 하나씩의 그 점프를 시킨 상품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TGO 조명은 조명 자체의 전선들을 다 숨긴 첫 번째 조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조적으로도 미학적이지만 실용적인 면도 충분히 챙긴 조명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가치를 잘 인정받는 조명이 아닐까. 스마트폰에서 베젤을 없애서 발전을 시켰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추천하는 색상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시는 건 아마 블랙이실 것 같은데 레드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을. 네, 저는 블랙 추천드립니다. 네. 블랙에 그 레드 포인트 하나 들어간 게 딱 예쁜 모양. 네, 그런 포인트처럼 저희 조명도 딱 포인트로 줬습니다. 소영님이 되게 클래식 쪽에서 하나를 딱 뽑아주셨다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조명 중에서는 헤이의 포터블 램프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생산 측면에서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무선 조명이라는 거를 부르는 표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품을 딱 뜯었을 때 굉장히 많이 좀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면 내부를 열었을 때 정돈되어 있는 것들이라든지 전구를 따로 여기다 삽입을 해서 사용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 정부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수출의 용이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걸 당연히 인식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너무 똑똑하고 멋있게 만드신 거예요. 경쟁사의 제품이지만 어떤 앞으로 나올 생산 표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이 제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확실히 관점이 다르시긴 하네요. 저도 그 제품을 쓰고 있는데 넘어뜨려도 갓 부분이 플라스틱이라서 네네네. 안 깨져서 좀 좋더라고요. 되게 저렴하게 만들 거였으면 그런 무게추 같은 게 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빈 공간에 좀 무게 처리를 한다든지 혹은 그 갓을 분리해서 베리에이션에서 소비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많이 만들거든요. 호카사와노 오토 디자이너분이랑 갓 부분만 다른 형태로 좀 제품을 내기도 했었어요. 에디션의 개념으로.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방법. 개미가 돼서 본다고 해야 될까요? 개미. 네, 휴먼 스케일로 봤을 때에는 덩어리로만 구조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끝선이나 마감 같은 걸 좀 일부러라도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디테일을 잡으려고 하는 데에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은 디테일이 있다. 네, 개미가 되어라. 제품들을 만들면서 좀 고군분투했던 얘기도 너무 많아서 네, 어떤 뭐- 버전 좋아하세요? 되게 당연한 버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라는 딱 그냥 막연한 거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게 안 힘들었던 적은 사실 거의 없고 그 모델링 단계에서 봤었던 어떤 형태들이 공장에서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그 괴리감 만들어 놓고 보면 공장이라든지 저희 부모님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괴리감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 렌더를 좀 현실 수준에 맞게 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생산과 괴리가 큰 만큼 3D 단계에서도 일부러 퀄리티를 좀 낮추는 것도 내부에서 생산 판단을 할 때는 하나의 답변이 되지 않을까. 인테리어 분야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설계랑 디자이너들이 사무실에서 계획을 잡고 현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괴리감이 클 때 이제 오는 맞아요. 뭐 현탑이 무슨 아트 아니야. 결국 비용이랑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게 영원한 숙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설계 쪽에서 시공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정말 설계를 잘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현실성 있게 디자인 단계에서 반영을 해서 그림만 그리지 말고 만들 수 있는 거를 계획을 해라. 제품이 잘 팔릴 때도 힘든 것 같긴 해요. 스몰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는 게 한계가 있긴 하잖아요. 제품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급으로 정말 큰 비용이 일단 나가는 현금 사이클 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잘 돼도 고민이다. 위기들을 극복할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울면서 버텨야죠. 그냥 버티면 또 이게 좋은 시기가 또 오는 것 같고 계속 안 좋은 시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버티는 게 진짜 답인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사고 싶은 분들한테 오리지널이 있는 디자인 제품을 가장 친근하게 선보일 수 있는 브랜드를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제조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디자인 씬에 좀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에 많이 놀러가서 비트라 캠퍼스를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갔다 왔었고요. 여유가 될 때쯤에는 되려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실 수 있는 디자인적으로 시그니처한 공장을 하나 짓고 싶은 게 저희의 좀 목표거든요. 한 지역을 좀 살릴 수 있을 정도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디자인 건물을 하나 만들면 열심히 디자인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영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바득바득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중한테 줄 수 있는 영향들은 휴식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경들이 갈수록 어찌 보면 디지털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오프되어 있는 시간에서 이 사람들한테 온전히 휴식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쉼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프로덕트들을 기획을 하고 앞으로 만들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매력적인 상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